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식으로 치워난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또 부쩍 추워졌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여전히 꾸준히 같이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진짜 네 번째 반감기가 끝났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월 5일만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슬슬 엄청난 상승이 오기 직전의 단계를 맞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역사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량에 집중해 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5일 0시부터 해가지고 쭉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좀 본다면 11월 5일 2시부터 11월 6일 3시까지 진행이 되는구나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냐 아니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냐 누가 될진 아직은 업로드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누가 되든 암호화폐 미래는 굉장히 발달하는 것 이것만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굉장히 재미가 없었잖아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으로 좀 급락이 됐었다 이런 언론이 좀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친코인이고 카말라 해리스가 반코인이라는 것은 그 언론들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미국 대선의 정치 후원 자금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불리는 돈에 어떤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냐 해리스냐 정말 박빙의 승부가 다시 연출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최근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진짜 이거 불장 안 오는 거 아니야? 너무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롱 물량이 아주 크게 청산됐습니다. 3억 달러가 넘게 청산이 되면서 역시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선물 시장에는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한 번 더 되새김질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미국의 대선 전에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롱 물량, 숏 물량 청산시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드라이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머지않은 시점 여러가지 상승 기류의 신호탄이 뿌려지면서 법안들이 나올 수 있고요. ETF가 승인될 수가 있고요. 소송이 끝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전쟁 이슈 또한 언제 그들이 마무리시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까지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점까지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검색량이 많을까요? 파란색이 지금 트럼프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빨간색 해리스보다 현저하게 높은 구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구글 트렌드를 앞서고 있는 그 후보자가 항상 당선됐다라는 역사적 지표가 있거든요. 파란색이 도널드 트럼프를 나타내고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죠? 폴리마켓, 그 돈을 걸어서 배팅하는 그 시장 역시나 트럼프가 약 14%, 15% 정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누가 되든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큰 크립토 버블이 한번 연출될 것이다. 변함없고요. 저항선 돌파 후에 상승 기대감 저 또한 좀 보고 있으면서 뉴스 BTC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억 원 중반대 약 1.5억,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가격 예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60% 극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혼자 좀 달려줬어요. 그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지금 뼈도 못 추리고 있죠?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인이 추가로 투자할 시드가 없다면 그냥 스테이,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번스타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대선 결과 상관없이 올해 연말에는 11만 달러를 예상했었죠. 번스타인에서는 내년 연말에 2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2억 원대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달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저도 올해 연말과 내년 연말을 봤을 때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연말의 그 최고점 올타임 하이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간 어느 시점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어제 워렌 버핏의 움직임을 말씀드렸죠. 아래 공포 역시 리세션을 암시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역시 17년 만에 단행됐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과거에는 IMF 총재를 역임했었는데요. 그녀가 엄청난 대공황을 앞두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시점 크립토 버블이 한번 붕괴가 되면서 엄청난 리세션, 경기 침체, 시스템 리스크가 불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준, 매도를 언제쯤 할 것이고 어느 가격선부터 할 것인지 분할 매도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한 번 더 나가서 최근에 리플의 ETF를 신청했던 21 쉐어즈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90년대의 그 아마존과 비슷하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죠.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한번 있었습니다.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이죠.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세상이 바뀌는 시기, 금융에 대한 룰이 바뀌는 시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튀르키예, 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렸죠. 이 터키의 암호화폐 거래소 파리부에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보다 많은 투자자들, 많은 튀르키예인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치를 보게 됐을 때 1인당 약 2.1명 정도 낳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많이 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사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죠.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조금 더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죠? 지금 0.72명 전 세계 꼴찌를 보여주고 있죠. 올해를 기준으로 신생아가 1023명대로 추락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전 세계 비교 대상이 없는 마지막 순위 세계 꼴찌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비하면 튀르키예가 어쩌면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또한 튀르키예인 사람들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점 또한 저는 내년 어느 시점이 된다면 이제 슬슬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느지막이 깨달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같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준비해 오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시는 분들, 또 중간에 참여해가지고 경기 침체 맞고 또 금방 팔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천천히 시장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패턴과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RSI라든지 온체인 지표를 꾸준하게 보면서 우리만의 투자 내공, 그 인사이트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에스크로 지분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10달러 랠리를 예상하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플사는 과거 2017년 말부터 리플의 총 발행량 55%, 즉 55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에 락업시켰죠. 한 달에 10억 개씩 매월 1일 날 은행에 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뿐만 아니라 빵형이라고 불리죠. 리플의 CEO는 이 에스크로 물량을 언제 한 번에 소각시킬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후미에 현재 에스크로 물량이 몇 개 정도 남아있는지 리플사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교수의 이 파이프라인 흐름 평가에 따르면 XRP의 적정 가치는 최대 약 3,500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파이프라인 흐름 평가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니까 리플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고 미래 XRP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 그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최소 3,500달러 이상 갈 것이다라고 여기 나오는 이 던 베키스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리플사 이제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진출할 계획이죠. 리얼 USD, RLUSD 지금 굉장히 많은 마켓 메이커가 붙어 있고요. 많은 거래소들과 파트너십을 이번 스웰 행사에서 발표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움직임이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커스터디 사업 또한 메타코를 인수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이 부분을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통합을 하면서 은행권에서 이제 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고 최근에 BNI 멜론이 SAB 1-to-1 회계 지침을 면제받았다라는 거
이제 슬슬 암호화폐가 금융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추진하고 있는 그 CBDC 플랫폼 역시 현재 전 세계 12개국 정도 이상과 국가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메인 포인트는 바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망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고 브릭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페드나우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메시징 표준 그 ISO 20021을 마이그레이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스위프트에서도 역시나 내년 11월을 기점으로 모든 공존의 시기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리플의 이 밸류에이션 모델 충분히 3,500달러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년 12월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SEC의 소송을 눌려서 거의 4년간 리플이 가격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약식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차 항소 이슈까지 만들고 있죠. 왜 이 20년 쉐어즈에서는 리플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했을지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DLC의 ETF 전환 신청 왜 그들이 있으면 밑에서는 리플의 ETF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분석가가 이번에는 이 볼린저 밴드 압박 굉장히 폭이 좁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 역시 굉장히 큰 급격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 임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4달러가 되기 전에 XRP 매수하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 한번 폭발하게 되면 14달러까지 충분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기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워딩은 이 글로벌 유동성 상승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에 릴리즈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됐을 때 이 온체인 액티비티를 한번 볼까요? 2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 지금 트랜잭션 기준으로 약 2배 가까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리플 네트워크 ODL 솔루션이 점점 확장됐기 때문에 리플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XRP가 버닝이 되는 이 소각되는 트랜잭션 피 자체도 약 20%가량이 늘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RLUSD가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XRP의 소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에스크로 물량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더니 2024년 9월 30일 이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리플사가 44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에스크로 물량 550억 개였는데 지금 몇 개 남았죠? 약 389억 개 정도 남았네요. 업데이트 완료해놨고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에스크로 물량을 통해서 어쩌면 매도 물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부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리플의 C레벨들이 말한 것처럼 이 에스크로 물량 언제 한 번에 소각될지 모른다는 거 음모론에 좀 감춰져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대형 기관과 은행에서 XRP 솔루션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리플을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추측 또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 그 항소 브리핑에 대한 마감일 내년 1월 15일로 일단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한 번에 기각이 될지 트레스 판사의 움직임 혹은 미국 대선 이후 핏 21 법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 천천히 여유있게 기다려 주시면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